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더 크고 분명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 좀 숨도 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에 그대로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제대로 챙기는 진짜 국가. 선거 때 많이 나왔죠. 진짜 대한민국을 고대합니다. 긴급 편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세 분 모셨는데요. 김종욱 박사님, 정치학 박사 김종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기분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다는 건 뉴스를 볼만하다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공부를 별로 덜 해도 된다. 윤석열 때는 뭐 이 사건이 많이 터지는지 공부해야 되고 법률 공부해야죠. 그렇죠. 껌껌이 그랬는데 지금은 뭐 태평성대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 좀 명비어천간가? 그냥 별로 공부할 게 많지 않다는 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좋으세요? 아닙니다. 네.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주, 한겨레 매주 21 마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뭐 언론사가 정권 바뀌고 특검이 3개나 떴는데 바빠야죠. 네. 그렇군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요? 죄송합니다. 소개하세요. 예, 저희 뭐 고발 계속 하고 있고요. 아이고. 네, 오늘은 최훈민 씨라고 누굽니까? 최훈민 기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에 대해서 오늘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자칭 기자입니까? 아니면 뭐, 실제로 기자이시기도 하세요. 어디서 네. 일하시는? 옛날에는 조선일보 계열에 있는 기자셨고 지금 매일신문인가 하는 그분. 대구에요. 매일신문. 네. 예전에 천주교에서 하다가 뭐 네. 토건세력에 넘겼다는 아주 유명한 아, 그렇군요. 예, 그분은 대구 매일신문. 예, 그분이 네. 좀 진짜 우익. 예. 네. 여러 가지로 문제성 되는 발언과 기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고발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 고발하시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약간 이게 고발인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 받으러 가고 예, 또 저희도 고발 받은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예, 고발도 고발인 조사로 받으러 가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피고발인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 근데 드나드는 시간에다가 또 조사를 경찰관들이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네. 어떤 분은 이게 타자도 늦어가지고 2시간에 끝날 거 5시간 하고 이러면 좀 힘들 텐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정권이 이게 계엄 사태 전후가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사가 굉장히 또 원활해졌고 저 네. 사정에도 많이 맞춰주시기도 하고요. 그 전에는 제가 예비 후보 시절에 딱 바쁠 때 딱 알고 그때만 받으러 오라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정권 달라졌어요. 교체 효과를 좀 보시는 거네요. 약간 혜택 받고 있습니다. 고발 조사 받을 때. 김한 기자님도 뭐 고소 고발 만만치 않게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죠. 기사 쓰다 보면. 네, 어저께는 이제 명태균과 동업해서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창원 산단 예정지에 30억 원어치 땅을 사놨던 사람이 우리 기사가 10가지에서 허위다 해갖고 경찰 조사를 받고 왔죠. 그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고소를 했죠. 근데 땅을 산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의심이 펄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어쨌든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유일하게 지금 창원 산단에서 명태균 씨가 맨날 하는 말이 내가 땅을 샀냐, 내가 땅을 산 게 아니지 않냐 네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땅을 산 사람이에요. 명태균의 소개로. 네. 근데 명태균의 이제 밀양국연구소 짐을 마지막에 맡아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은 명태균과 이제 동업자가 아니다, 동반자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제기를 동업자, 했는데. 동반자가 아니면 동지입니까? 뭡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명태균 씨가 신용불량자라서 네. 이게 민사적으로 뭐를 같이 도모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양국연구소도 바지 사장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사람도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줬던 건데 산단 예정지에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명태균과 관련이 없이 내 개인 사업 때문에 이 땅을 산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어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명태균 씨가 굉장히 발넓은 사람 같아요. 뭐 안 끼는 데가 없고 김건희 특검에도 또 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야, 어제부터 제가 청문회를 좀 보는데요. 이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맞나요? 주진우 청문회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제 이거 군대를 제가 갔다 왔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 부동시도 놀라운데 급성 감염으로 군대 안 간 것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주진우 스스로가 주진우 발등을 찍는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건데 감염이라는 게 급성이면 빨리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낫거든요. 맞습니다. 심각한 만약 그것이 만약 만성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게 되고
뭐 매번 필요한 거잖아요. 만성 간염이라고 하는 거 매우 주의해야 되고 검사 같은 경무를 하기 되게 어려운 병일 텐데 만성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급성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군대 갈 때 제가 뭐였더라 갑자기 병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폐결핵. 네. 근데 폐결핵인데 저보고 폐결핵은 원래 안 가는 거지만 약 먹으면 괜찮아. 근데 또 다시 와 6개월 후에 사실 군대 갔거든요. 재검을 받아서 다시 군대 갔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김 박사님은 아버님이 그 공안 검사거나 하진 않으셨네요, 그렇죠? 하필이면 검사가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시나 이런 거 보면 아버님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저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 하필이면 윤석열과 그다음에 주진우는 내용은 다릅니다만 부동신데 당구 잘 치고 농구도 잘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잘 살고 술도 잘 마시고 네. 부동씨가 술 잘못 마시면 흔들흔들거려서 넘어지.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안 갔다는데 지금 가장 청문회에서 활발하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게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까지 투병 중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근데 신기한 급성 게요. 감염이 그렇게 어려운 병입니까?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35년? 만성 간염이었어요. 만성이겠지. 아니 급성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잖아. 급성이라고 돈도 꽤 있던데 집에. 예, 그러니까 그 급성 간염이 사실 저희 남편도 작년에 네. 급성 간염이 갑자기 발발해서 수치가 6천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입원했거든요. 네네. 일주일 입원하고 나서 수치 내려가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급성이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시고. 그럼요. 잠시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죠. 치료가 잡은 됐죠. 거죠. 네, 치료가 됐죠. 보통 그렇게 가죠, 예, 간염은. 그러니까 간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생겨서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 게 급성 간염이잖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약물치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인데 이걸 왜 침해하냐라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프라이버시고 질병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부당하게 군대가 면제된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공인이니까. 어쨌든 공직자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어제는 김민석 후보자의 군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학생운동해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못 간 거잖아요, 군대를. 원래 수용생활 1년 6개월이면 못 가요. 못 예, 가니까. 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군대 안 간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거의 알잖아요. 거긴 산업재해고 네.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셔가지고 군대 못 간 걸 문제 제기하니까 그러면은 니들을 한번 군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요, 박선원 의원이 급성 간염으로 못 가신 분 이야기할 때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급성 간염으로 군대 안 간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더니 본인이 자기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 질병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급성 간염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질병을 알았고 뭐 하는데 표를 해봤었는데 박선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랑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뭐 김현 의원이라던가 그런 분들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셨잖아요. 저기 몰랐는데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고백한 거예요. 왜? 찔리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급성 간염 군대 안 가고. 김 기자님. 네. 주진우 의원이 부자잖아요. 지금 네. 신고한 공개재산만 70억이 넘고 2005년생 아들이 7억이 넘고 네. 아버지는 아직도 왕성하게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활동을 계시고, 하고 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야 30년 넘게 급성 간염 하나 못 다스린다? 어떻게 봐야 근데 됩니까? 이게 주진우 의원이 보니까 95년도에 병역 신체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한 5년 뒤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30년이네요. 기준, 비슷한 네. 기준일 텐데 제 기억에 7급을 받으면 이제 이게 현증이 보통 7급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재검을 합니다. 근데 다시 재검을 했는데 또 7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야 아마 면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7급을 받았었고 급성 간염으로 현증이라서 그러고 나서 재검 한 3번까지 제 기억에 제 주변에도 삼회일 이제 거예요, 삼회. 고혈압이나 이런 게 이제 높은 친구들의 그다음에 이제 그 체중이나 이런 친구들도 7급을 주거든요, 일단. 그러면 체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다시 봐요.
그리고 고혈압도 몇 개월 후에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살을 찌우는 네. 청년들도 가끔 있어요. 예. 막 많이 먹으면서. 네. 치아도 뽑아가지고 어떤 연예인도 그리고 뭐 조져봤어요. 고혈압 같은 경우도 급히 혈압을 오르게 하거나. 밤새도록 이제 뭐 PC방에서 네. 안 좋은 네. 음식 먹으면서 한 이틀 밤 새면 혈압이 확 오르고 네, 이러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보라 그러는데 근데 주진우 의원이 진짜로 급성 간염으로 면제를 받은 거면 제 생각에는 이 급성 간염만으로 면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병역 처분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병역 처분의 과정을 본인이 제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급성 간염을 지금 만성 질환으로 앓고 근데 있다는 그거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리다 말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급성간염을 30년 이상? 네. 고등학교 때부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35년 정도를? 제가 그때 박선원 의원이 잘못하신 거죠. 아, 주어가 없다고 했는데 이 정도 병이면 주어가 없어도 몇 명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할 수밖에 없는 병인 거죠. 아니, 급성 간염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간염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 얘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주진우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본인이 말한 대로 우리 병역법에 의해서 본인이 군대 갈 수 없는 조건이면 군대 안 가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군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간 거잖아요. 그거 문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위법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예를 들면 어떤 권력적 비호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데 반대로 얘기한 사람을 보면 야, 저 병으로 어떻게 군대를 안 가지? 저거 분명히 다른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은 누가 해야 돼요? 주진우가 설명해야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해요? 아니, 주진우가 설명해야 우리 되는 구독자 중에 김숙희 님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급성 감염 환자셨대요. 경험자로 보면 여기 걸리면 앉아있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병원 가서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급성 감염 치료 후 30년 끄떡없이 살고 있네요. 그래서 주진우 말에 헛웃음만 나오는. 정말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이 집단들은 이 내란숙의 일당과 그 관련자 분들은요 본인들이 질병 있는 게 오히려 그 본인들 능력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그 내란숙의 피의자 같은 경우도 부동신데 세상 당구 500이나 하고 농구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도리도리해도 안 흔들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 부동신 분들 이렇게 고개 흔들면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문제 없이 너무나도 그 능력치를 잘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이제 그 급성 간염을 거의 30년째 앓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이른바 룸사롱 사건 때 보면 삼겹살. 주진우 의원도 그 사진 비슷한 게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선배 아내분의 생일잔치에 가서 공개된 그 사진. 그 사진에 보면 앞에 와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제가 그렇다고 그 사진으로 인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 아닌데 여의도의 일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진우 의원이 술을 그렇게 잘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급성 간염을 30년째 앓고 계신 분이 술을 한 잔만 먹으면요 죄송하지만 그 치사량이에요. 그런데 술을 재벌기업 무슨 언론 뭐 쪽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말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전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술을 먹을 수가 있나요? 와인잔은 그렇게 앞에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은 아픈 게 오히려 능력치를 발휘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딱 있지 않습니까? 임 소장님은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셨다니까 저는 별로 안 당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원만하게 살아서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억울하면 이 방송 보고 저를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수사기관을 거쳐서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퉈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고소고발 방송인가요? 아니 제가 대표로 아니 한번 고소고발 잘해요. 근데 제가- 방송 보고 아니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요. 저한테. 제가 네. 병무청 지금 병역기준표를 보니까 급성 간염의 경우에는 한 번의 검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2, 3개월 주기로 3회 검사를 네네, 본대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이 혈액 검사는 병무청에서 한 혈액 검사만 인정한답니다. 민간 병원에서 한 혈액 검사를 네네. 인정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급성 간염인 경우에 회복이 되면 그 상관없이 다시 이제 재검을 받는 거고 이게 호전이 없는 경우 이 3번의 검사에서 수치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 이제 7급 판정 왜냐하면 현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 후에 이게 만성이라는 입증이 돼야 이제 말하자면 병역 면제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병무청에서 어떻게 신체 검사를 받아왔고 95년이면 아마 자료가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판정을 받아서 본인이 병역이 면제된 건지를 밝히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뭐 밝히면 게다가 중요한 진술을 어제 했어요. 지금도 투병 중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얼결에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좀 법정에서 보죠 한번.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너무 고약한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진짜 법정에서 그냥 술 주고 먹을 수 있나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안 먹겠어요. 급성 간염이면 술 한 잔 먹으면 그 치사량이에요. 네. 30년째 앓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그 김민석 후보자 재산 문제, 돈 문제를 많이 파헤치던데 저는 이것도 약간 걸린 게 다른 사람 몰라도 주진우는 신고한 재산만 70억이 신고 재산 2억에게 닥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색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재산이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을 수도 있죠. 본인이 뭐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연봉이 높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면은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아들 같은 경우는 2005년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7살 때 그게 상속이 된 건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줬다고 해요. 원래 상속이 대걸러서 주면 30%입니다. 증여세가 원래는 15%. 네. 예. 그러면 그 30%는 어디서 났는지도 증빙이 돼야 돼요. 17살짜리가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를 아마 증여 받았으니까 지금 7억 정도 된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받았으면 3억 가량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제대로 증빙됐나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